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워낙에 티가 난다고 하는 옛말이 있듯이 진짜 아내들 없으면 남편들 아마 센 척해도 힘들걸요. 그 산 증인이 오늘 첫 얘기를 시작해 주실 겁니다. 우리 금보다 많은 이야기 듣겠습니다. 내가 가출하니 남편 체중이 5kg이나 빠지더라. 나가서 노시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좋아서. 너무 움직여가지고. 아니, 저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남편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는 스타일이에요. 남들이 보면 전혀 안 할 것 같지만 저는 정말 그 양복에 벨트까지 돌려주는 여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와이셔츠를 빨아도 예. 벨트까지 돌려주는데. 뒤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죠. 예, 뒤를. 그리고 와이셔츠를 빨아도 소매하고 카라는 꼭 손으로 비벼서 세탁기에 넣고 그리고 다림질을 해도 저는 이 와이셔츠에 주름 잡히는 게 싫어서 사방을 돌려서 다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보다 집에서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의 소중함이 이렇게 크잖아요. 근데 있을 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2013년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정말 심각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2013년 3월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근데 큰애 결혼시키는 문제 때문에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고 2013년 8월에 그 전쟁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할 수 없이 휴전선을 하고 제가 다른 곳으로 간 적이 있어요. 한 집에 뭐 집 나가면 가출이니까. 예. 근데 처음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호텔로 갔어요. 근데 호텔로 가니까 호텔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 나이에 친정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 번 이혼했기 때문에 친정 가면 우리 엄마 놀래요. 쓰러지셔야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호텔에 며칠 있다가 어머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뭐 사랑이고 뭐고 떠나서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가 살짝 방을 하나 원룸을 얻어가지고 와, 그럼 세게 나가신 건데. 어우 세요. 기획하신 건데요. 계획은 아니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텔비 아까워서 원룸을 하나 얻어서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옷을 가지러 몰래 들어가잖아요, 낮에. 그럼 집이 완전히 무슨 폐허 같아요. 제가 살림을 다 했을 때니까. 그리고 와이셔츠가 제일 먼저 뭐냐. 와이셔츠를 그 2,000원이면 왜 데려주고 빨아주는데 어머 얼마나 깨지지해요. 이렇게 제가 해주는 것만큼 딱 그렇지 않잖아요. 주름은 쫙 잡혀 있고 뭐 이렇게 비닐봉지 이렇게 착착착착 있는데 자기가 갖다 주고 찾아오고 우리 남편 생전 그런 거 안 한 사람인데 그걸 제가 상상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 고급전이 짠한 게 아니에요. 짠 게 그리고 이렇게 냄비가 있어요. 근데 냄비를 제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먹다 남은 라면. 근데 그게 짠해야 되잖아. 어머 어쩜 이렇게 고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나중에는 남편이 서서히 수그리더라고요. 온나 지금 오면 용서해줄게. 뭘 용서를 해? 할 마음이 없는데 다음에는 미안타. 온나 미안해 갖고는 안 되지.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온나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했구만. 예, 한 45일 만에 들어갔더니 병 생긴 사람처럼 이렇게 빠져가지고 진짜 이 얼굴에 혈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참 중요한 존재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2013년 10월부로 정권이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정권 교체. 그래서 저는 아 이런 시간도 한 번쯤은 필요하구나. 단 내가 많이 했을 때 그 효과가 있는 거지 내가 한 게 없고 든자리 난자리 표가 없으면은 그거는 저만 맹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가출을 한 번은 잘해봤다. 네, 근데 지금 이제 당신이 나가라 그러죠. 제가 안 나가고 나갈 일 있으면 당신이 나가세요 이러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이 너무 행복이 더 커졌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김경화 마담님 혹시 남편 정신 차리라고 혹시 이런 식의 가출을 좀 감행해 본 적이 있나요? 있나 본데? 있다. 제가 20대 때, 20대 때? 철없었을 때 남편이 막 데이트하고 이럴 때는 자기는 술도 안 좋아하고 이런다니까 너무 배우자감으로 괜찮잖아요. 그래서 좋다 좋다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회사 입사하자마자
거기서 너무 마음에 맞는 동료들을 사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삼겹살에 소주 맛을 안 거예요. 또 매번 늦게 오는데 안 되겠다. 내가 한번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막 둘이 이제 막 설정을 벌이다가 확 나왔어요, 진짜로. 근데 차 키랑 지갑만 들고 나왔는데 막상 나오니까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진짜 그렇게 갈 데가 없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집 근처에 호텔을 들어갔어요. 근데 호텔 체크인하는데도 너무너무 막 창피하고 왜냐면 제가 잠옷 위에다가 그대로 코트만 걸치고 나왔거든요. 화나가지고. 근데 여기 밑에 잠옷 바지 덜렁덜렁 거리고 있고 그래서 막 너무너무 창피해서 호텔방 들어갔는데도 아늑하지도 않고 막 선잠 자고 막 스스로가 불쌍해 내가 선택해서 나온 나는 건데 좋던데 돈이 아까워서 그렇지. 저 돈 너무 아꼈어요. 하룻밤 자는데 막 진짜 30만 원 돈이 나가니까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나온 건데 왜 내가 이 돈을 써야 되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몰래 그 남편이 출근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싹 들어갔어요. 이제 저도 준비하려고. 근데 남편이 하루 사이에 한 진짜 5년은 늙은 것 같은 거예요. 막 진짜 하루 종일 막 저를 기다리고 술을 마시고 있었었나 봐요. 회사도 안 가고.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까 금보라 씨는 막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하셨다지만 저는 막 마음이 너무 불쌍하고 왜? 막 사람이 너무 이렇게 쪼그라든 자기가 모습. 먹고 자기가 고생한 건데. 그때 제가 철이 없었어요. 더 나갔었어야 됐는데. 뭘 잘 몰라. 그러니까요. 그냥 한 번 나갔다 온 걸로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너무 급히 끝났네요. 네, 너무 급하게 마무리돼서. 예, 보통 집 나간 아내들이 돌아올 또 때 분석을 하셨나 돌아와서 남편이 뭐 하루 반나절도 안 됐는데 불쌍해 보인다, 뭐 말라 보인다 이런 게 일종의 착시 현상 같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네. 착시였는데? 아내가 집을 나갔을 때 그 빈자리는 침대가 사라진 느낌이에요. 빈자리가 텅 보여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잠을 못 자진 않죠. 편하잖아. 아, 그렇지. 불편도 잠깐. 방바닥이 따뜻한 걸 깨닫고 나서는 이것도 나쁘지 않아. 아니 생활이 편하고 불편하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때는 막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하니까 서로의 존재에 대한 이 유무의 차이기 때문에 노. 내 존재감도 없는데. 최민수 씨도 사실 막 가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잠깐 자리를 비우거나 그러면 유난히 좀 흔들릴 분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말을 많이 들어보니까 우리 지훈이 없으면 제가 없는 공간, 있는 공간 차이가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집을 이제 무슨 일 때문에 잠깐 비워야 된다, 나가 있어야 된다, 뭐 며칠 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꼭 부탁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집안에 꼭 좀 챙겨줬으면 좋겠고 요거 리스트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해내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집안 일들이 다 뒤집어주는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항상 제가 억울한 거는 우리 엄마로서 제가 엄마만이에요. 집안의 아내가 아니라 이렇게 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엄마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왜 엄마라는 존재만 돼 있지? 지금 여자의 입장이 좀 그렇게 돼 가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 큰 아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제 얘가 학교에서 휴학을 좀 하겠다고 참 대단한 결정이거든요. 유성이. 저는 민수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제 둘째 아들 유성이. 그래서 유성이가 이제 대학교를 좀 2년 해놓고 나서 휴학을 하겠다 했을 때는 너무 마음이 흔들렸는데 얘를 좀 잘 잡아놓기 위해서 일단은 휴학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조금씩 자기 스스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제는 뭔가 좀 학교를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너무 좋은 기회다고 생각해서 얘한테 얼마나 많은 작업을 했겠어요. 나름대로 엄마로서. 학교로 돌아가라고. 돌아가게끔 제 자리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끔. 그런 중요한 얘기를 다 해놨는데 집에서 비우는 순간에 또 이 아빠라는 사람은 큰 아들이 나타나서 또 그런 거 필요 없어. 유성아, 세상에서 이제 살다 보면 딱 기회는 한 번이야. 너는 세계를 다니면서 너 자신을 찾아봐.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죠? 알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멋지긴 한데 진짜 무책임하다. 자기 자신
씨를 찾으래요. 근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가 또 아니 이건 또 무슨 얘기지? 엄마하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해놨는데 이런 자리를 비우면 안 되네. 자리를 비우면 안 되네. 위험하죠. 아니 남자들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아내가 없으면 전혀 불편하지 않고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려고 당연하죠. 하시니까 네. 다들 그런 입장이세요? 당연하죠. 아 진짜? 아, 불편해? 아, 솔직히 불편해? 안 불편하잖아. 한병 선생님은 절대 당연하죠.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도 안 불편하죠? 그럼 그렇죠. 안 봐봐. 불편하죠. 편하지. 남자 있는 게 아니 편하다고. 그러니까 저분만 빼놓고는 불편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전화를 받을 때 이제 이번 주 주제가 뭐예요? 하고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그럼 집사람이랑 이제 그게 옆에서 듣다가 그게 이제 이 얘기가 돼요. 우리 둘이 사니까 뭐 별로 얘기할 게 별로 없는데 이게 딱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한참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자기가 없어도 내가 잘 사는 거는 뻔히 잘 알아요. 이제 집사람이 뭐 한 달을 여행을 가든 뭐 잘 보내줘요. 딸하고도 여행 가오는 거 언제든지 가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서운한 건 뭐냐면 갔는데 전화를 안 한다는 거. 전혀 그거 안 하니까 또 화내더라고. 그거 해줘야 돼. 해줘야 돼. 당연히 해줘야 돼. 내가 형이 해줘야 돼. 잘 있냐 이런 거 내가 해줘야 되는데. 수가 형한테 하는 줄 아니 다른이 안 오지 그러면. 예의상 해주는 거야. 작전상. 그 얘기를 빠뜨리니까 화를 내.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집이 깨끗해요. 뭐 라면이 뭐 붙어있고 이런 거 없어요. 깨끗하게 제대로 해먹고 깨끗하게 해놓거든요. 그리고 집도 청소 잘 해놔요. 옷도 잘 깨끗하게 다려입고 별로 표가 안 나.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감이 이 사람을 뭐 밥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별로 개념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집사람이 이제 일주일 이상 어디 가면 엄마가 바로 들어와. 그러니까 어머니 들어오는 시간하고 와이프가 그 저기 캐리어 끌고 나가는 시간이 딱그 문 안에서 이제 현관에서 딱 교대가 돼요. 스크래치가 딱 되는 거. 네, 딱 바뀌어요. 저는 뭐 그러니까 좀 슬퍼요. 그 자리, 아내의 자리를 일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들어오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불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요. 저는 아내한테 별로 의존하는 게 없어요. 그래, 우리도. 그러니까 금보라 누나 같이 뭐 벨트 돌려주는 거 저는 정말 싫어요, 우리. 제 매니저가 해주거든요. 벨트도. 왜 배가 나온 사람은 잘 안 돌아가 이게. 누가 뒤에서 좀 해주면 좋아. 그다음에 넥타이 맬 때도 뒤가 잘 안 보여 목이 안 돌아가니까. 그럼 이제 이 매니저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해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한 달에 제가 몇 끼니 집에서 안 먹거든요. 그 빨래도 가사 도우미가 일주일에 2번 와서 해주고. 그러니까 제 방 시트가 깨끗해졌을 때는 와이프가 해준 게 아니라 가사 도우미가 오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사실은 한 6개월 없어도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얘기해야 돼요. 이게 여기서 끝나면 나쁜 놈이 되니까. 근데 뭐가 있냐면 20년을 살면서 정이 들어서 가족인 거죠.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아내가 없으면 편하기는 한데 아내가 잘 지내나 걱정은 돼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아내가 요새 그 부산도 이번에 마투어 친구랑 갔다 오고 뭐 운동하러 일본도 갔다 오고 그러면 저는 다 가라 그래요. 오히려 제가 제 카드도 주고 제가 갖고 있는 현찰도 주고 전 와이프가 즐겁게 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내한테 의존적이지는 않은데 아내를 진짜 요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걱정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된 거죠. 아니 걱정된 게 한 5년 정도 됐어요. 지나면서야. 우리 남편은 저렇게 못해요. 제가 여자들끼리 어디를 못 갔는데 여자들 개모임에서 여행을 한번 갔는데 갔다 오라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3박 4일을 갔다 왔는데 그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보름 동안 말을 하는데 옆눈으로만 이렇게 봐요. 이 얘기를 해야 알잖아요. 아 얘기를 하세요. 뭔 일 있어야 돼? 없다. 아니 근데 왜 그래요? 모르는데? 그래갖고 보름을 얘기를 안 하다가 그래서 아래층, 2층 각자 다른 방에서 잤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보름 지나서 풀려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여자가 감히 남편을 놔두고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여자끼리. 아까 가라면, 그러니까 말이 그렇지 뜻이 거리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남편이 그럼 다른 남편들도 있고 아내들도 있는데 거기서 가지마 얘기를 하냐 이거야. 내가 스스로 알아서 안 갔어야지. 감히 남편이 집에 있는데 남편을 놔두고 가? 상상이 안 됐잖아요. 2013년 10월부터 바뀌었다니까 정권이. 아니, 누나 가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냐? 우리가 여자 4명이 가는데 우리 남편도 거기 껴서 5명. 아 나 그러면 안 가는데. 해결책이 5명이
올랐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여자 4명에 우리 남편 하나, 5명이가 자기는 절대 용납이 안 된다 이거야. 저도 가출한 적 있어요. 아, 이거 진짜 남자 가출한 적 있어요, 내가 이런 없어? 얘기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애들이 어리니까 인덕션으로 다 이걸 바꿨어요. 안 좋다 그래가지고 가스레인지를 그래서 이제 뒤 주방 바깥으로 가스레인지를 옮겨놔서 뒤에서 이제 냄새 나는 거나 이런 거는 거기서 구워요. 거기서 구우는데 그 맨 처음에 그 우리 아들이 그 핫팩을 그 물에다 좀 데워달라는 거야. 근데 이제 뒤에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물에다가 냄비에다 넣어놓고 문 닫으니까 그거 까먹는다. 그래갖고 너무 혼나갖고. 그게 연결되는 아니 거야. 진짜 너무 자존심이 너무 불은 안 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없이 그냥 휙 돌아서 갖고 딱 차키가 모자 하나 딱 쓰고 그리고 딱 내려왔어. 네. 그래갖고 차 안에서 음악 듣다가 잠깐 잠이 들었네. 잠이 들어갖고 일어났더니 서너 시간 지났더라고. 밤 늦게 돼갖고. 그래갖고 다시 끄고 갈 데 없어서 이제 쓱 올라갖고 이제 이렇게 하면 풀어지려고 쓱 들어갔어요. 왜 밖에 들어와? 뭐 차에 갔다 왔어? 뭐 나간지도 몰라.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저 팬티나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팬티나 이런 걸 좀 삶는 걸 좋아해요. 진짜. 형 요새 세탁기 삶는 세탁기. 아니 그래도 하얀 거 이렇게 삶으면 꾸질꾸질해. 아니야 그거 되게 있잖아. 타월도 뽀송뽀송하게 날 서야 돼 이렇게 약간. 그래서 좋아해요 그걸. 그래서 이만한 그 누런 두럼통 사다가 그걸 해놓고 그걸 또 잊어버렸어. 그때는 지금 2배로 욕을 먹었어. 진짜 그봐 진짜 화나게 창피당했어요. 치매냐고 막 치매냐고. 치매냐고. 나이 먹어서 그러냐고. 이해 도와준다 그러는데. 정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하루는 갔다 와야겠다. 그 찜질방에 딱 갔어. 찜질방에 좋아. 집 앞에 찜질방에서 찜질방에 딱 가가지고 하루를 딱 있어 그냥 딱 있다 왔어. 그래갖고 이제는 뭔가 느꼈겠지. 속상했겠지. 이제 뭔가 느꼈겠지. 이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느꼈겠지. 그리고 이제 딱쓱 들어갔더니 뭐 찜질방에 왜 갔어? 이러고 왜? 동네 아줌마들이 찜질방에 있더라. 다른 동네가. 정말. 맞아. 몸이 좀 찌푸둥해갖고 갔다 왔어. 말 못해 맞게. 그러고 말았는데 정말 동네 사람들 이번 기회로 지금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김승환 씨. 네. 마동탁. 아니 마동탁 느낌이 마동탁 아직 때구나. 집에 가보니 온 가족이 이사 아니고? 이민 가고 없더라. 네. 어머니가 이제 화랑도 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그림 쪽에 관련 일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받은 상들이 대부분이 그 그림상이 많았어요. 그림의 소질이 있어서 이 일이 그림이 내가 잘하는 일인가 보다 해서 미대를 가게 됐죠. 미대를 가게 됐는데 그 학교 앞에서 이제 애들이랑 그림 그리면 술 먹고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되면 뭐 되겠냐? 그러니까 화실 원장 되는 게 최고 아니냐? 미술학원 원장 되고 뭐 잘해야 내가 작품 뒷고 작품해갖고 작품 실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맨날 술 먹으면 그게 종지부야.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제가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저는 진짜 하고 싶었던 게 연기였거든요. 그래서 전과를 하려고 전과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서울예대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자퇴를 하고 오면은 받아주겠다. 그래서 나는 둘도 생각도 안 하고 정말 딱 전과를 했어요. 딱 해갖고 이제 내가 왜냐면 아버지가 그 등록금 낼 때 꼭 나한테 주셨고 야 갖다 내라 이러셨던 거가 예전에도 딱 그러셨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그렇게 전과를 했어요. 해갖고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 때가 왔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우리 아버님 성격 아시잖아요. 무서운 거. 아버님 오늘 그 학교 근처 갈 일 있으니까 내가 갖다 낼게 이러시. 어떻게 운전을? 아니 그래요? 그래갖고
그날 밤늦게 집에 딱 들어갔는데 트렁크가 하나 딱 쌓여있어. 트렁크가 우리 아버지 성격 딱 저는 아마 그날 얼굴 봤으면 정말 걷지 못하게 맞았을 거예요. 딱 트렁크가 쌓여있으니까 엄마가 빨리 갖고 빨리 나가래. 살라면 빨리 나가래. 그래서 트렁크 가방 들고 나왔어요. 그래갖고 연극하는 친구 집으로 야 미안하다. 그래 연극하는 친구 집으로 들어가갖고 거의 한 달을 지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지내니까 아무리 친구 그 집이지만 미안도 하고 이제 돈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이제 아버지가 화가 좀 풀렸으면 엄마한테 용돈도 받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띵동하고 저 갔더니 누가 나와. 근데 모르는 사람이 나와. 여기 저기 엄마 아니 저기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그래서 여기 우리 집인데. 얼마 전에 이사 가셨어요. 예? 이사를 가셨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호적에서 뺀다고. 어머! 진짜로. 딴 따라 한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서울여대 연극과를 들어간 걸 알고 딴 따라 되는 자식은 필요 없다고 호적에서 뺀다고 진짜 정말 저만 빼놓고 이민 가버렸어요. 저는 그 친구 집에 그날 가서 정말 그 술 이만큼 먹고 그 친구들이랑 하다가 상의를 했지.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야 지금 너 등록금도 그렇고 이거는 너 어쩔 수 없는. 아무리 어디 가서 무슨 알바를 하고 카페 가서 뭐 알바를 해도 못해. 못하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게 특기병은 내가 자원입대가 됐어요. 그래서 610이라는 주특기 운전병으로 자원입대를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때 군대를 가버렸어요. 숙식을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거는 그때는 정말 앞이 깜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 해서 군대를 들어갔어요. 가족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에요? 완전히 버림받은 거죠. 완전히 그래서 군대를 가가지고 군대 생활하고 군대 생활 때 그것도 우리 엄마가 그것도 수소문 해가지고 내가 상병 때 찾아갖고 오셨는데 엄마랑 나랑 손잡고 정말 한 3시간 울었어요. 통닭 하나 놔두고. 어머, 어떡해. 흰가리 먹고 싶어서? 와, 근데 아니 어머니가 그래도 찾아오셨네. 진짜. 그래도 우리 엄마가 예.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된 거 알고 제대해가지고 제가 제대하자마자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세차장에서 일을 했어요. 세차장에서 일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서 1호가 저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침 출근하기 전에 다 차 닦아 이렇게 찌레시 돌려갖고 아파트에 방문에 차 닦아놓고 이렇게 요 와이프 하나 딱 올려놓고 닦아놨음. 딱 이걸로 월세차. 그거를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어느 정도 사람이 많이 생겼냐면 나중에 그 프리미엄 받고 팔았어요. 그렇게 받고 난 사람. 그거 하면서 나 있잖아 20만 원짜리 차지만 차도 하나 생겨갖고 차에다가 물 싣고 다니면서 세차하고 제가 그래서 200대까지 아침에 200대가 180 몇 대까지 닦았어요. 그래갖고 그걸로 등록금 마련해갖고 내가 등록금 마련해가지고 연극과 들어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 건 아버님이 날 이렇게 내리치셨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또 아버님도 해줄 만큼 내가 해줬는데 제가 지금 저렇게 배신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렇죠. 부분이니까.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내 능력 안에서는 다 해주고 싶고 해주는 건데 자식 입장에서 보면 꼭 뭔가 부족하단 말이죠. 옛날에는 또 식구가 많으니까 서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그게 또 부족하고 어린 시절에 갖고 싶었던 거, 김정아 씨. 저는 제 생일이 정말 앞날도 아니고 뒷날도 아니고 딱 12월 25일이에요. 겹친다, 그러니까 겹친다. 이게 문제가 너무 좋은 날이지만 애기 입장에서는 생일 선물 하나밖에 못 크리스마스 맞아요. 선물, 다른 친구들은 생일 선물 하나, 크리스마스 선물 하나 받는데 저는 항상 1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을 그렇게 있다가 정말 끝까지 철이 없었는데 중학생 때 엄마한테 엄마 나는 왜 항상 선물이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해 처음으로
선물을 두 종류로 쪼개주신 거예요. 같은 돈으로. 그러니까 개수만. 근데 정말 그때 정말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진짜요? 거기서 오는 행복감이 있더라고요. 또. 똑같은 가격인데. 네. 그래도 두 애들은 개를 두 개 받으면 쪼개니까. 좋아하는 거지. 네네네.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욕심은 별로 없었어요. 어릴 때도 보면은 이렇게 옛날에 보따리 아줌마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갖고 오시고 무슨 제품도 가지고 방문을 해서 팔았는데 내 여동생이 욕심 많아서 거기 옷 갖고 오면 막 입고 그냥 도망가 버린대요. 그걸 할 수 없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욕심도 없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때 롱부츠가 유행을 했어요. 이제 조금씩 사춘기하니까 멋을 내야 되는데 그 롱부츠를 신고 싶은데 롱부츠를 사주시질 않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갖고 싶어갖고 맨날 며칠 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이 맺혀서 지금은 롱부츠를 많이 사요. 그런 거 갖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네, 이제 학생한테 안 만들고. 너무 소득 격차가 많이 나니까 얘기를 맞아. 못 하겠어요. 원장님 얘기는 또. 너무 부유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저는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런 날은 선물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게요. 아버지가 이제 7남매 맞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만 결혼하고 이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6 동생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 밑에 또 이제 자식이 셋 낳았잖아요. 토탈 아버지 밑에 10명이 붙어 있는 거야, 10명이. 엄마까지. 그러니까 10식구를 먹여 살려야 돼. 할머니 댁에서 11명이구나. 너무너무 많은데 아버지 월급은 정해져 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월급이라는 게 가족이 많다고 가족 수당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월급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나오면 반은 이제 동생들한테 보내야 호구지책은 되는 거고 나머지 반 갖고 사는데 또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먹는 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사실 철들기 전까지 과일은 구멍 뚫리지 않은 과일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과를 먹는다 그러면 배가 크니까 먹는 건 많이 먹어야 되는데 또 성한 사과는 비싸요. 근데 조금만 상처만 나면 값이 그냥 반이야 툭 떨어지거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괴짝으로 이제 썩은 사과를 갖다 놓는 거예요. 조금씩 썩은 사과를. 그러니까 항상 사과를 사면 이제 요만큼 쳐내야 돼. 이렇게 싹 도려내야 돼. 이렇게 쳐내면 너무 많이 날아가니까 잘 도려내야 돼. 그래야 먹을 게 좀 많이 남아요. 제가 지금도 과일 깎으면 여기서 제일 잘 깎을 거예요. 항상 그렇게 잘 도려내야 먹으니까. 잘 깎아. 너는 도려내는 거 못하잖아.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